엄마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지. 60대 어머니 금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히 아들 진수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숨소리를 듣습니다. 제발. 오늘도 살아있기를. 이 아들 진수, 한때는 개근상을 휩쓸던 모범생이었습니다. 장학생으로 명문대에 입학했고 학생회 대표까지 지냈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9세 진수는 왜 20년이나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우리 사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자 씨와 진수, 한 가족의 20년 비극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진수는 그야말로 노력파 인생을 걷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간 개근상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진수를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한 학생은 처음 봅니다. 부모님께 대든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2학년 때는 학과 대표까지 맡았습니다. 어머니 금자 씨는 진수를 누구에게나 자랑했습니다. 우리 진수 장학생이에요. 우리 진수 학생의 대표래요.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친척들도 칭찬했습니다. 진수의 미래는 밝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첫 직장.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중견기업이었습니다. 동기들도 많았고 선배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왜 적응하지 못했냐고요? 본인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길이 두려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게 무서웠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다들 잘 지내는데 왜 나만 힘든 거지? 3개월. 딱 3개월 만에 진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금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자 씨는 위로했습니다. 그래, 첫 직장은 누구나 힘들지. 다시 준비하자. 그렇게 재취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됐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접은 봤습니다. 서류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은 없었습니다. 3년째, 4년째, 5년째. 진수는 점점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처음엔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이력서 넣을게요였습니다. 그 다음엔 다음 주에 면접 있어요였습니다. 마지막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수는 완전히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금자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20년이나 이어질 줄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진수. 여전히 방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음료수 캔이 수백 개 쌓여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방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개봉조차 하지 않은 택배 상자들이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택배를 안 여니? 진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지만 받기만 하고 열지 않습니다. 그냥 쌓아둡니다. 밥은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대신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커피, 그리고 담배. 금자 씨가 차려준 밥상은 그대로 식습니다. 제발 밥 좀 먹어라. 진수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진수는 손톱을 깎지 않습니다. 손톱이 자라고 자라서 손가락을 덮을 정도가 됩니다. 왜 안 깎느냐고요? 할 수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귀찮습니다. 금자 씨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엄마가 손톱 깎아줄게. 나와. 진수는 한참 뒤에야 문을 엽니다. 금자 씨는 50대, 60대가 되어서도 40대 아들의 손을 잡고 손톱을 깎아줍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온라인 거래를 했습니다. 무슨 거래인지 금자 씨는 정확히 모릅니다. 주식인지 코인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카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대출 독촉장이 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1억 원 대출. 금자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본가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진수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지만 1억 원도 모자랐습니다.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 원금은 손도 못 댑니다. 금자 씨는 70살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일을 합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하고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왜? 진수 때문에. 결국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자 씨는 진수를 다시 본가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진수는 여전히 방문을 닫아두고 금자 씨는 그 문 앞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살아는 있을까? 어느 날 밤, 금자 씨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 해. 60대 후반의 금자 씨가 49살 진수와 대화를 하려 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진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금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엄마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알고 싶구나. 진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진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게 뭐야? 말을 해야 엄마가 돕지. 금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다시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직장 다니라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 만나고 햇빛도 쬐고. 엄마가 죽기 전에, 금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가 죽기 전엔 내가 다시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진수가 입을 엽니다. 엄마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는 절대 모를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모든 게 무서워요. 금자 씨는 진수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진수는 손을 뿌리칩니다. 엄마는 이해 못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진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금자 씨는 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흐릅니다. 60대 후반의 여성이 49세 아들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다음 날, 금자 씨는 결심합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어. 강제로라도 입원을 시켜야겠어. 정신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아들을 입원시키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묻습니다. 환자분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본인 동의 없이는 입원이 어렵습니다. 금자 씨는 절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방에만 있으라는 건가요? 금자 씨는 마지막 희망으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 여러 명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금자 씨, 진수 씨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전문가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진수 씨는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첫 직장 실패, 재취업 실패, 사회적 기대감, 자존감 붕괴. 이 모든 게 누적되면서 세상과 단절된 겁니다. 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강제로 입원시키면 나아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는 강하게 말합니다. 강제 입원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요? 병원에 가야 치료받지 않나요? 금자 씨,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진수 씨는 지금 세상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제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움츠러듭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금자 씨를 원망하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엄마가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 트라우마는 평생 남습니다. 금자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는 천천히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강제 치료가 아닙니다. 지지와 기다림입니다. 금자 씨가 진수 씨의 속도를 인정해 주세요. 금자 씨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금자 씨는 반문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전문가는 솔직하게 답합니다. 모릅니다. 1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강요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금자 씨, 진수 씨는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세요. 금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아팠던 겁니다. 금자 씨와 진수. 이들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약 54만 명의 은둔 청년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방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40대, 50대 은둔 중장년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끄러워서. 가족들이 숨깁니다. 사회가 외면합니다. 40대가 넘어서 집에만 있다고. 그건 그냥 게으른 거 아냐? 이런 편견 때문에 이들은 더욱 고립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지원받을 창구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형제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요즘 걔 뭐해? 집에만 있대. 아직도 이 대화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너무 무서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취업난, 경쟁사회, 완벽주의 강요, 실패에 대한 낙인. 우리 사회가 만든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저 집 문제지. 나랑 상관없어. 아닙니다. 내일은 당신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 형제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해해 주세요. 그들을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둘째, 강요하지 마세요. 빨리 나와 취업해 이런 말은 독이 됩니다. 셋째, 곁에 있어 주세요. 말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사회적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자 씨 같은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딸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살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금자 씨는 오늘도 진수의 방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금자 씨나 진수 같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